현재 한국 과학기술의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연구자들이 로봇 핵심 부품들을 검토했는데 95%가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How much is this? 19,000. 19,000. 어허. 지금 보고 있는 게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만든 실제로 판매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2019년)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일본산 소재를 못 썼죠. 그런데 이번엔 95%가 중국산이에요. 반도체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임원조차 부품이 다 중국산이니 아무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도 못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에서 로봇 제어를 연구하신 저희 에디터 카지토님은 삼성과 현대차를 두고 발표한 이번 리포트에서 특히 삼성은 현재 시점에서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업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까지 내면서 지금 세간에서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갤럭시 폴드 7도 나오고 플립 7도 나오고.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는 진심 모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갤럭시에 로봇을 붙이는 겁니다. 이 방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말하기에 앞서 현재 삼성과 현대차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짚어봅시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삼성전자는 2024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율을 35% 늘려서 최대 주주가 됐죠. 그리고 미래 로봇 추진단도 신설했습니다. 젠슨 황이 CES 2025에서 강조한 피지컬 AI 때문인데 이게 인간처럼 물리세계를 인지하고 실제 환경에서 행동하는 AI예요. 로봇이 인간의 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LLM이 지식노동의 종말을 불렀듯이 피지컬 AI는 육체노동의 종말을 이끌 겁니다. 테슬라와 피규어 AI, 중국의 유비텍, 유니트리 등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슬라, 폭스바겐, BMW 생산 라인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대 저가 모델까지 나오면서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요 거대 두 기업은 아직까지도 조용합니다. 하이젠버그의 연구자님께서는 이제는 세계와 경쟁할 기술력보다 단기 매출에 집착하는 것 같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최고의 육체를 가졌지만 그에 걸맞는 두뇌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반대로 삼성은 최고의 경기장을 갖고 있지만 뛸 선수가 없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지금 한국의 로봇 산업이 한쪽으로 진짜 심하게 좀 쏠려 있어요. 대통령님께서 AI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를 보이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현업자들은 R&D가 너무 좀 AI라는 키워드에만 쏠려 있다고 말합니다. AI가 들어가지 않으면 과제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니까요. 로봇의 핵심 기술인 하드웨어, 회로, 제어 기술과 같은 기반 연구에 투자되던 시간과 인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실제로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소프트웨어는 뭐 어떻게든 되는데 하드웨어랑 회로를 둘 다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귀하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예요. 요약을 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R&D의 방향이 지금 한국에선 극단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최고의 육체와 진짜 두뇌, 요 두 개를 모두 동시에 키우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정말로 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리포트를 참고를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리포트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원 이공계 석박사 출신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에르메스고 이공계 종사자들을 대변하는 언론이라는 사명감으로 적게 만들되 최고를 전달하기 위한 신념으로 만들었습니다. 뉴스레터로 무료 맛보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로 신청 부탁드릴게요. 박사급 인사이트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업의 박사급 연구자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최근 삼성이 발표했다는 두 개의 특허 중에 하나는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인식하고 승하차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봇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여 최적의 결과를 내리는 방법이에요. 최적의 결과를 내리는 것,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쓰는 방법에 가까운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로봇이 직접 센서로 환경을 측정하고 미리 계산된 물리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동작을 해야 할지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판단해서 움직임을 조정합니다. 앞으로 몇 초 동안 일어날 일을 예측한 다음에 최선 행동을 계산해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마치 체스에서 몇 수 앞을 미리 계산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갤럭시죠. 작년 CES 때부터 주요 전시회를 다 둘러보다 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랑 가전제품을 모두 스마트띵스라는 걸로 연결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전제품들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움직이는 동그란 로봇 볼리를 줄기차게 공개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뭐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아니 우리 집엔 센서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안방에도 센서가 없고 누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볼리는 움직이는 센서와 제어기의 역할을 할 거예요. 집안의 상태를 직접 느끼고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홈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자 갤럭시를 갖추고 있는 삼성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재용 회장은 갤럭시 웨어러블과 연계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삼성의 전략은 고정된 가정의 한계를 넘어서 공간 전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움직이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2024년 삼성전자 연구진들이 로봇학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존의 AI는 뭐 사람, 강아지, 식탁 딱 봐도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컵은 인식을 하는데 이게 내 컵인지 아니면 여자친구 컵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내 물건, 내 가족, 내 공간을 사진 몇 장만 보여주면 로봇이나 가전, 폰에서도 이게 내 것이다 이거를 바로 구분해 줍니다. 무려 80% 수준의 이론상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집은 막 어지럽혀져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많아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추론 시간을 100배, GPU 메모리 사용량을 10배 절감하면서도 정확도는 55% 향상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집은 어떻습니까? 불이 꺼져 있을 때도 있고 센서가 더러워져 있을 때도 많죠. 현재 AI 비전 모델은 오염된 환경에선 무너집니다. 오염된 환경에서도 무려 20에서 30% 정도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미 갤럭시는 아이폰보다도 온디바이스 AI 성능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아마 갤럭시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볼리가 좀 더 저를 잘 인식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볼리를 통해서 전체 집안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회사, 공장, 병원으로 넓혀갈 겁니다. 정리하자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생태계에 볼리를 붙임으로써 개인용 로봇이라는 새로운 가전 카테고리를 추가할 겁니다. 그렇게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용 로봇으로 확대해 나갈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전시회 갈 때마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리모컨 찾아와. 야, 불 꺼줘. 내 안경 갖다 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즉, 삼성전자가 생각하기에 AI 로봇의 진짜 경쟁력은 내 것, 내 가족, 내 환경을 구별해내고 오염이나 잡음, 현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테슬라나 유니트리, 피규어 AI 같은 경쟁자들도 방금 보여드린 이런 기술들이 없으면 단기 데모쇼 수준이에요. 진짜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삼성이 먼저, 현대차가 먼저 세계 최초로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플랫폼을 성공시킨다면 삼성이 갤럭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현대차도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짜 애플과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뺨을 후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바라던 걸까요? AI 로봇의 진짜 경쟁력을 잘 제시해 준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더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걸까요? 삼성 볼리의 전략이 고작 리모컨이나 가져다주는 소극적인 목표에 머무르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게 본질이라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굳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위해서 달려갈 필요가 없죠.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주방에서 웍을 흔드는 로봇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휴머노이드는 AGI라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 관문이에요. 경쟁사들은 이미 인간 형태의 로봇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모습이 세계에서 앞서 나가면서 기술을 주도하기보다 그저 보급형을 만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인가요? 우리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처럼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면서 해외에 나가서도
자랑스러운 기업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딥시크 같은 자체 LLM을 개발했고 2022년 AI 분야 최고권위 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발표된 논문 저자 중에서 47%가 중국 소속으로 2위인 미국의 18%를 크게 앞질렀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와 연구 저변 모두에서 중국이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이 상황에서 중국이 가격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휴머노이드를 대규모로 상용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기정사실이에요. 삼성전자는 브랜드 프리미엄을 유지할 만큼의 AI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보급형 저가 시장은 극한의 원가 경쟁으로 치닫은 레드오션이에요. 현대차 역시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기술력을 가졌지만 중국의 처저가 공세에 맞서기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은 너무 비싸요. 중국 유니트릴의 사족 보행 로봇 고투는 공홈에서 살 수 있는데 이미 2,800달러에 팔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의 가격은 7만 달러가 넘어가요. 따라서 우리나라는요, 최초가 아니라 최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삼성과 현대차에 바라는 모습이 그거 아닌가요? 갤럭시가 아이폰을 이기길 바라지 중국 저가 폰을 이기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네시스가 렉서스를 이기고 세계 최상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중국이 수많은 논문과 저가 로봇을 쏟아낼 때 우리는 단 하나의 제품이라도 최초가 아니라 우리가 최고임을, 최상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최초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이는 최상의 목표이니까요. 정주영 현대창업주는 이런 말을 남겼죠. 목표가 분명하다면 장애물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